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이 받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시골 출신이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자 링컨은 단순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다, 내 생각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게 무슨 답변이지? 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비슷한 생각이다. 내가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졌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투자를 이제 시작하셨거나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신 분들이 저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은 분들을 요즘 만나면서 느끼는데, 내가 너무 좋은 것,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지금 저희 영상을 들으시는 각 사람들마다 성공하신 투자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투자를 가지고 성공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가장 가르쳐주고 싶죠? 맞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장 친한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준비가 없이 그냥 이야기해주다 보면 사기꾼 취급 당하기 십상이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나의 투자가 이렇게 성공적이고 이런 투자를 너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권하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 5배에서 8배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지금 주로 안성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위주로 방송을 많이 하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매력을 느끼신다, 그리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투자 방향성과 좀 맞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의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아직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되셨다면, 뇌 구조가 변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투자 마인드에 쉽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굳어졌던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투자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간절함과 내 그런 소망이 깊다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안성 투자하시는데 저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 가운데 안성 투자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점이 됐어요. 이슈와 호재는 많지만, 그리고 정보들이 넘쳐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내가 통합하고 융합하고 정보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삼위일체, 토지를 사는 데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는 종합예술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땅이라는 건 정보도 내가 많이 얻어야겠지만, 이제 정보라는 것 자체는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언론이라든지 시보 관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은 내가 조금 더 손품을 팔았냐 못 팔았냐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호재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호재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시세와 호가 사이에 또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내가 깰 수 있느냐, 시세보다 낮게 호가보다 훨씬 낮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또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는 것도 20% 30% 내가 이기는 가격대지만 향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아무튼 대략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은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예요. 척척 박사님. 현지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현지에 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현지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가는데, 막상 그분들이 이제 정보를 오히려 더 모르거나, 그분들은 이제 정보는 조금 모르지만 오히려 물건은 좀 더 좋은 걸 확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는 현지인들보다 투자를 하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보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조금 예측을 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의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쪽에 안성에서 크게 이슈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방축일반 산단, 명칭은 일단 방축리 일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축일반 산단이라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 26만 평 정도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배후산업단지 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라인은 시에서도 일부 추진 중이고 이미 이곳에 수용 재개를 위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연락이 갔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제가 좀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시에서 공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쪽에 만들어질 것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용수를 확보했잖아요, 여주부에서.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물을 통해서 식각을 한 이제 오폐수, 물론 정화 처리를 해서 내보내지만 이 고삼저수지에 SK 하이닉스의 식각을 하고 남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이 물길 라인이 이제 한천인데요. 이 한천 라인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많다라고 해서 이 한천 라인으로 해서 지금 방충리 일대에 26만 평가량, 정확한 평수와 위치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쪽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동신일반 산업단지라든지 325번 도로 라인이라든지 소연리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개동 라인이라든지 서우면 라인이라든지, 그래도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곳들은 생각보다 가격대가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형지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평단가를 낮게 잡아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까지 갈 줄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하방 경직성이 좀 낮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디 지역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진 않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슈가 크고 1급지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이 보면 지금 평단가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평단가가 착해서 우리가 이제 원형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어디가 됐던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금액대 2배 정도는 다들 생각을 하시고 토지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토지 투자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단가를 얼마나 낮게 사느냐, 그리고 그 입지가 1급지가 아니었는데 1급지에 준하는 입지가 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축일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져 있는 이 방축리, 대관리, 신창리 일대는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가 몰리진 않은 지역이에요. 물론 이쪽 라인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래도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변의 실거래가들을 봐도 다른 안성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안성 테크노밸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50만 평 가량의 산업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또 반도체 도로가 이렇게 예정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라인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306번 지방도 라인도 보면은 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현지에 계신 전문가분들, 부동산 사장님들과도 이제 친분을 맺어놓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라인은 계속 저도 이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물건, 제가 생각하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도 잠깐 보면 요 라인이 송전탑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송전탑을 피해서 이 우측편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대략 그냥 예상을 해본다면 이 306번 지방도를 이 밑으로 넘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306번 지방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또 진흥구역 라인은 웬만하면 편입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무량한 농업진흥구역을 편입시키지는 않고 충분히 이쪽 라인에서 임야라든지 이 라인의 일부 추락지구라든지 이 안에 있는 진흥구역들은 일부 편입이 되겠지만 이 바깥쪽까지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도로라인 지금 보시면 이 도로라인 안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이쪽 라인은 보면 향후에 반도체 도로로 해서 306번 지방도 라인으로 해서 이 남풍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남풍리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 밑에 동실일반 산업단지의 변경도면이 또 고시되면서 이쪽에 소부장 단지가 들어온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소부장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소부장 단지 라인은 325번 도로 라인과 그리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제 연계가 되고, 이쪽 라인으로 해서는 보시면 306번 지방도로에서 325번 도로로 해서 57번 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들이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남풍리에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남풍리에 대해서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건 좀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요. 이 방축일반산업단지의 현재 위성 영상을 한번 보고 위성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지도에 체크했던 이게 지금 송전탑 라인입니다. 왼쪽 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송전탑 왼쪽 라인으로 해서 하나바이오밸리, 안성 테크노밸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 이 산 너머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진 않은 부분인데 산 때문에 잘 보이진 않고요. 한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이 라인이 지금 306번 지방도 라인인데 이쪽 라인이 향후에 평택과 연계되는 안성의 북부간선 도로 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될 텐데 아마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 우측에 또 한천이 있기 때문에 우측편으로는 근생이나 상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향후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도로를 넘어오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위쪽 라인으로 해서 이 306번 지방도 라인으로 해서 방축일반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에 근생이라든지 원룸 부지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26만 평가량이 되는 부지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적지 않은 평수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양성면 일대라든지 시내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라인들도 좋지만 이 근처에 또 정주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근생이나 상가들이 향후에는 좀 물론 시간을 걸리겠지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서 보이시는 이 도로 라인이 이제 보동리 라인으로 해서 소현리로 이어져요. 그래서 신소현리까지 이어지는 당황지구로 연결되는 또 도로가 됩니다. 이 라인이 향후에 방축일반 산업단지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들어진다면 이 근처의 필요시설들은 또 그것대로 필요하고 향후에 가족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신도시 생활을 할 테니까 아양지구와 당황지구를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차량 수통이 거의 없지만 지금 봐도 차량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산업단지가 50만 평 규모로 생긴다면 이 도로 라인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시에서도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현리 라인에 또 신설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면 일부 벌써 토목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아스팔트가 깔리진 않았는데 도로가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쪽 라인을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예전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 70번 국도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멀리 보이시는 요 라인이 지금 금호월림하고 이편한 그랑루체 당황지구 라인이 보이는 현장입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세요. 여기에 이제 위성사진에다가 영상을 입힌 건데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테크노밸리는 지어지고 있고 방축 일반 산업단지가 아까 그 송전탑 라인으로 해서 이제 우측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도로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도로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 306번 지방도로에서 안성의 반도체 도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요 삼성생명 부지가 굉장히 높은 부지에 있고 1999년에 납골 땅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생명에서 다 매입을 한 부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풍리에는 삼성의 반도체라든지 삼성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위쪽 라인은 그냥 이대로 삼성에서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요. 이 밑에 쪽 라인에 보면은 여기도 도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325번 도로를 이쪽 고삼저수 쪽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이 가요일 일반 산업단지 뒤쪽으로 시작해서 남풍리 라인하고 이 동평리 라인에 이 라인이 한 200고지 정도 되는데 200고지 정도는 기업에서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보면은 지금 다음 지도도 새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은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로공사가 4차선에서 6차선 구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삼성생명이 소유한 이 남풍리 부지로 이렇게 4차선, 일부 구간 6차선이 이어지는 이런 구간을 신설했을 때는 벌써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최소 10년이 넘었겠죠. 벌써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무언가가 있었다. 삼성이 소유한 부지는 이쪽 산꼭대기는 아니고요. 구릉지 쪽에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광활한 평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남풍리에 삼성생명이 소유한 부지가 있고 중앙대 뒤쪽으로 해서 지나가려고 했던 민자고속도로가 국책 사업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당겨졌다는 것은 삼성이 자석과도 같은 힘이 있었지 않나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고 이런 반도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계획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부간선 도로라고 해서 38번 우회 도로라고도 하지만 이게 굳이
굳이 이 38번 우회도로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 도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안성의 동실일반 산단이라는 것이 계획되어질 때 여기에 삼성이 들어와도 이쪽에 삼성이 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쪽에 삼성이 들어와도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여러 상황과 정황상 정규 IC이기 때문에 이쪽에 삼성이 들어오는 것이 저도 말이 된다 생각했는데, 이쪽에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족해요. 지금 봤을 때 동실일반 산단이 48만 평, 그리고 반대편에 진흥구역과 자연녹지까지 다 합쳐도 한 48만 평, 47만 평에 구사리 쪽이라든지 이 터미널 반대편 가현동까지 다 합쳐도 이게 100만 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이쪽에 삼성이 들어오려면 48만 평 가지고 너무 부지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세권이 이곳에 윤곽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은 협력업체 부지로, 소부장 특화단지로, 정말 안성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막 없이 그냥 소부장 특화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넘어가서 이 우측편을 확보하면, 물론 이쪽을 확보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또 고속도로를 넘어간다는 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소부장 특화단지가 되고 이쪽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삼성이 들어와도 안성시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들어오던 남풍리와 그리고 이제 동평리 일대에 들어오던 어쨌든 안성시로서는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설 중에 저는 이쪽에 오히려 더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라인 같으면 정규 IC는 아니지만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이쪽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IC도 지금은 스마트 IC지만 정규 IC도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이권이 달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남풍리 쪽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풍리에 만약에 삼성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지금 좀 늦춰졌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치포 동맹 때문에 지금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평택에도 지금 6기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6기까지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7, 8, 9, 10기까지 얘기가 나온다, 12기까지도 뭐 얘기가 나온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제가 다 존중을 하고, 저도 좀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팩 공장을 기왕이면 국내에 좀 많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손잡지 않으면 국제 정세에 있어서 반도체 생산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치포 동맹으로 미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성이나 평택에 계신 분들은 또 평택에 추가가 된다고 하시고요. 안성에 계신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는 안성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해서 전 두 가지 양쪽 다 들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평택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력과 물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고급 인력들이 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안성 지역까지 충분히 출퇴근하실 수 있는 범위 반경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 그동안 힘들었던 안성인데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인해서 인력 확보가 향후에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안성에 반도체 소부장단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배후 산업단지 80만 평과 그리고 향후에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평택과 미국과 안성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